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 걱정 끝, 이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 적성에 맞는 일이 뭔지 전 찾아보고 싶습니다. 진짜 공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요. 가수가 될 수 있을지 정확한 평가를 받고 싶어요. 꿈을 위한 목적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싶습니다. 미래를 위한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맞는 적성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관심을 가지고 걱정은 없고 꿈에 같은 친구 찾고서 경찰 체험 한번 해보고 싶어요. 못했던 것들을 좀 하면서 재밌게 보내고 싶어요. 제대로 된 꿈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요. 어차피 한 학기인데 변한 게 없지 않을까요? 혹시 공부를 놓칠까봐 걱정이 많이 돼요. 시험이 없다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닌지, 학원을 더 보내야 되는 거 아닌지 걱정스러워요.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걸 찾는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꼭 하고 싶은 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맞는 꿈과 적성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유학기제에 대한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걱정, 정말 마음에 확 와닿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교육 현장에서 우리 정선아 선생님 경험해 보셨습니다. 성적 안 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네, 자유학기제가 2013년부터 이제 시범운영 계획에 의해서 이제 시작됐고 올해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자유학기제 때문에 자유학기를 겪어간 아이들이 어떤 학업 성취도가 낮아졌다거나 성적이 저하됐다거나 그런 어떠한 결과적 근거라든가 뭐 그런 현상이 사실은 없거든요. 학부모님들이 자유학기제에서 가장 크게 이제 우려하는 게 아이들의 학력 저하,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뭐 때문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자유학기에 시험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 그다음에 또 교과 수업 시수를 감축해서 그 감축된 시수로 자유학기 활동을 확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영수가사의 이런 교과 수업 시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는 학기가 아니냐. 그다음에 또 내신 성적이 산출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의 교육관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 학교에서 수업의 목표를 단기적인, 그러니까 ABCD 성취도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그 수치로 아이들의 그 지식의 양 총량을 평가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단순한 상급, 중요하기는 하지만 상급학교 진학, 이런 것들에 아직까지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사실 처음에는 자유학기제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수를 하고 안내를 할 때 가장 크게 좋아했던 점이 시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공부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거는요,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들보다 굉장히 지혜롭고 영악하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학기에 시험이 없다, 그 시험과 공부를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의 비중은 금방 아이들한테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선생님들 물론 교과 수업 시수 줄었어요? 그럼 당연히 선생님들 덜 가르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선생님들 책무성 굉장히 강해요. 절대 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과에 그런 흥미라든가 경험, 문제 해결력 같은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수업 방법들을 이렇게 구현을 하다 보니까 핵심 성취 기준,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핵심 성취 기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것이 녹아드는 수업을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투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면은 자유학기를 경험한 아이들이 상급, 그 진급을 해서 상급 학년에서 오히려 더 수업에 대한 열의를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부의 학업 성취 욕구 훨씬 더 높아졌거든요. 실제 자유학기를 경험한 우리 학교가 저희 학교 같은 1학년 2학기를 했었는데요. 실제 똑같이 2학년을 자유학기를 경험하지 않은 학년을 자유학기를 경험한 학년과 경험하지 않은 학년을 수업했던 같이 똑같이 지금 연이어서 2학년을 담임하시는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올해 아이들이 작년 아이들과는 굉장히 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자유학기제는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가는 하나의 큰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교 교육이 그렇게 변화해 가야 되는 아이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도 길러주고 또 특히 자유학기 동안에는 교과와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이나 독서 교육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 어머님들이나 저나 학창 시절에 공부 그렇게 재밌고 즐거워서 그렇게 했던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공부의 당위성을 찾고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일러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더 큰 잠재력을 형성하게 해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는 시기예요. 평가만 해도 그래요. 평가 안 하는 거 아니죠. 우리 아까 OX 해봤잖아요. 평가해요. 선생님들께서 적정의 타임에 적정 포인트에 아이들 형성평가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아이 하나하나가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 결핍 요소도 읽으시고요. 어떤 것들을 더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또 평가가 굉장히 방법이 다양해졌어요. 포트폴리오 평가, 뭐 모든별 상호 평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체크리스트 평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의미를 두는 게 아이들 스스로의 자기 평가예요. 우리 좀 이렇게 아이들 성적 관리 이렇게 잘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관리시키는 부모님들께서는 오답 노트 제가 생각할 때 오장진 아나운서님도 학창 시절 오답 노트 작성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좀 많이 놀았습니다. 놀으셨어. 아까 프리하게 약간 얄미운 타입 있잖아요. 노는데 성적은 잘 나오는 그런. 그래서 서울대를 떨어졌어요. 서울대는 엉덩이 점수로 가더라고요. 우리 그 오답노트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어떤 틀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왜 틀렸지? 이게 다음번에 이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활동이 있을 때 내가 이 활동이 재밌었나? 재밌지 않았나? 나에게 맞았나? 맞지 않았나? 내가 여기에서 우수한 능력은 뭐였지? 그 다음에 내가 못한 거는 뭐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자기 진단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학부모님들께서 학력이 저하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우려는 정말 높아십니다. 기회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거기까지 좀 듣고. 너무 길었나요?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있지만 주최 측은 너무 시간이 늘어진다고 걱정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는 것으로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에는 큰 영향이 없고 오히려 긍정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지은 어머님께 뭐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유학기제 겪고 나니까 더 열심히 의지를 갖고 공부를 하는 모습을 또 보셨다고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너무 많이 놀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시험을 학교에서 그렇게 활동을 많이 했지만 정작 자기는 정말 자유롭게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작년에 진짜 실컷 놀았으니까 올해는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볼게. 목표를 전교 1등 한번 해볼게 하고 늦게까지 공부하더라고요. 근데 결과는 전교 1등하고 거리가 멀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거는 그 과정인데 아이가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동안에 조금 놀았다. 이제 자기는 그 긍정적인 에너지죠. 나 이제 하면 될 것 같은. 솔직히 전교 1등이 쉽진 않잖아요. 근데 자기가 공부하면 전교 1등을 할 것 같은 그런 자기의 그 무한한 에너지 그런 거를 믿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를 겪으면서 성적이 떨어질 거는 2학년 때 어차피 저희 아이만 자유학기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하니까 걔네들도 놀면 같이 놀겠죠. 그렇죠? 저희 아이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야말로 진짜 최고죠. 그죠? 그러니까
솔직히 손해보는 그런 학업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2학년 때 올라가서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의욕을 더 불태우기 위해서는 정말 놀 수 있을 때 실컷 놀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를 실컷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정말 진정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까도 뭐 농담삼아 뭐 대학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말 하고 싶은 게 생기고 정말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는 게 그거야말로 정말 그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중학교 때 그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또 듭니다. 박인환 교장님께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정말 현장에서 느끼시는 어떤 뭐 변화도 아까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정말 공부를 또 지도하는 입장에서도 많이 부담이 되실 텐데 어떻게 더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정선아 선생님께서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은 말씀을 해주셨죠. 이렇게 세종시에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도 선생님들이 정말 훌륭하구나 감동을 많이 받고 있어요. 교육을 위해서 세종시에 오셨다면 어머니들은 잘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유학기제는 선생님들 목소리가 크게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아이들 목소리가 밖으로 크게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는 아이들은 신나지만 선생님들은 정말 혼납니다. 그 수업을 미리 준비해야 되고 연계해야 되고요.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협의해야 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큰 부담이 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걱정이 되실수록 학교 교육에 참여하시는 적극성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 가서 모르는 건 물으시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말씀하시고 해서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활동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서 타 학년, 타 학기에도 좀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학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래야 선생님들도 신나서 아이들이 꿈과 끼를 찾는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임할 것입니다. 응원해 주세요. 네, 저희가 뭐 사전 설문에서도 이 자유학기제는 연계에 대한 어떤 필요성들을 많은 학부모님께서 느끼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 또 많이 또 발전과 또 보완을 통해서 더 좋은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호연 본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자유학기제 지금 이제 한 학기만 중학교 때 하는데요. 이게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서 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교의 고등교육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영향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 뭐 자유학기제를 이렇게 학기라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렇지만은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자유학기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교육적 의미는 뭐 중학교만이 아니고 고등학교 또 대학까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그 대학 교육 입장에서 한번 자유학기제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진로 체험을 하고 나는 내가 뭐가 돼야 될 건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대학 들어오는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뭐 어떤 대학생이 도서관에서 메모를 해놓은 걸 보니까 이랬다더라고요. 태풍아, 너는 참 좋겠다. 진로가 결정되어 있었어. 그랬거든요. 요즘 뭐 언론도 나왔습니다만은 대학 이병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그냥 기분 좋게 놀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전공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 보면은 여기가 과연 내가 공부해가지고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곳인가 이런 회의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학생들이 그 자기 진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점수 순으로 학과를 택하다 들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저희 서울대학도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을 저희 입학본부 주관으로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수의대도 그렇고 이제 그 간호사 체험, 간호대 또 의학, 또 체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한 분야의 체험을 했다 그래가지고 꼭 그것을 돼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속에서 자기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이런 기회가 있는 게 그 나이에는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학생들 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학에 갈 때도 꼭 뭐 한 개 진로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춤형 학생부를 쓰는 그럴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뭐 언제든지 진로는 바뀌어도 되고 그러나 뭔가 하여튼 되고 싶어가지고 좀 갈망을 했고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본 이런 흔적들이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거의 저희들이 사실 이 자유학기제에 가장 주목을 한 부분은 수업 개선 부분이거든요. 어느 정도 이게 뭐 어떤 학력 저하고도 관련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입학본부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렇게 끌고 가면서 좀 고등학교 그 수업 변화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는 포럼도 학교 수업 개선을 위한 이제 대학과 중등교육의 어떤 고민을 나누는 이런 자리고요.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학생들이 그 어떤 교사의 강의식 이런 수업을 떠나가지고 학생들끼리 토론하고 또 어떤 탐구 학습을 해보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또 중3, 고등학교 이어서 대학으로 이어진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본인에게는 큰 좋은 무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사실 요즘 학력이라는 것은 또 지식이라는 것은 옛날처럼 무작정 본인이 소유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공간에서 찾으면 되는데 그런 지식을 우리 사회에 맞게 여러 가지를 자기 기준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활용하는 이런 데 아이들이 많이 약하거든요. 또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지식을 계속 수용하는 이런 데만 머물지 말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 지식을 이렇게 생산하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강의식 수업만 들은 학생들은 비록 서울대를 들어오더라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약하거든요. 그것보다는 어떤 뭔가 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더라 그래도 자기가 알고 있는 뭐 작은 지식을 기반으로 좀 창의적인 생각을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자질들이 좀 많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수시 일반 전형에 1단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하고 2단계 때 면접 및 구술고사를 봅니다. 거기에도 문항을 가지고 학생하고 면접관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방식인데 꽤 수학 문제라든지 과학 문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학생이 모르면은 면접관한테 좀 이렇게 질문을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면접관이 다 가르쳐 줍니다. 또 학생이 막혀도 면접관이 힌트를 주기도 하고 그런 정답을 찾는 시험이 아니고 그런 그 어떤 문항을 기반으로 학생이 지적인 대화를 나눌 준비가 어떻게 돼가 있는지 그런 기회를 줘도 못하는 학생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업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계속 지식을 그냥 받기만 하려 그러고 그걸 본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좀 질문을 할 수 있게끔 해줄게 할까. 계속 질문을 하더라 그래도 머릿속에 정답이 있는 것만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뭔가 토론을 이끄는 이런 질문들을 서울대 학생들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는 이미 늦고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답을 찾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오랫동안 해오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찾는 그런 바람직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자유학기제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아주 우리 한국 교육에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부총리님 어떻습니까? 이 자유학기제 현장의 목소리 너무 긍정적이고 전망도 너무 밝게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입시 위주로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게 또 다 허물어 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학생들이 또 즐겁게 학교를 다니는 경험들이 또 사그라질 것 같아서 그것도 우려가 되는데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연계성을 갖고 추진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부총리님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1차, 2차, 3차,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제 시대에 이미 진입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1,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는 이제 대량 생산 등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인간들의 어떤 그 육체적인 노동을 이제 기계가 대신해주고 그럼으로써 대량 실직 사태가 일어났지만 새로운 어떤 그 지식 정보 사회로 변하면서 또 새로운 직업들이 또 창출이 되고 이제 4차 산업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그 사물 인터넷, 뭐 클라우드 컴퓨팅, 뭐 빅데이터 이런 키워드로 대표되는 이제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공지능하고 시합에서 이길 것 같습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그 감성과 창의성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시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미 우리 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학에서 벌써 인지하고 입학 전형하는 그 모집을 바꾸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여러 총장님들 제가 만나봤지만 다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따라서 이제 고등학교 교육이 이제 지금 현재 고등학교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좀 불행한 일이 되겠지만 지금 자유학기제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이제 아까 보니까 뭐 80몇 %가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설문조사의 응답이 나왔듯이 이제 더 확대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이러한 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지금 현재의 고등학교의 수업 패턴을 학생들이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로부터 오히려 거꾸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어쨌건 교육부에서도 이런 그 고등학교의 어떤 그 고급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서 이러한 그 자유학기제의 기본적인 정신이 더 확대되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자녀는 사회에 나가는 게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수학 문제 잘 푸는 사람이 살아남게 될까요? 하여튼 그러한 어떤 그 교육이 어떤 변화만이 이제 우리 학생들 여러분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뭐 자본이 있습니까? 뭐 딴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이러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민주화와 산업 발전을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또 이러한 교육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어떤 그 먹거리를 창조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바로 이 자유학기제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러한 자유학기제가 일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 교육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